왁하자고. 지금 있잖아.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켰다. 언제부터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아무 말하고 욕하잖아. 말만 안 해. 자자자 먹어. 우리가 가요. 제가 없는 거 저 이재명 씨. 예, 그러면 빨리 나한테 아이 맞다. 시비 걸었잖아 처음부터. 내가 시비 걸었어요. 저를 말리라고. 저를 말리라고. 저를 말리라고. 그만. 저를 말리. 저가 있잖아요. 말리고 있잖아요. 내가 시비 걸어라 양반아. 내가 시비 걸었어. 마세요 좀. 저에서 시비 걸고 다 말했잖아요. 마세요 제발.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아, 윤재호, 이재만, 추경호, 최은석, 홍석준 6 후보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지켜왔고 또 지켜갈 분들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출마자는 모두 9명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명을 컷오프했습니다. 김한구, 이진숙, 주호영 후보를 컷오프했습니다. 중진 컷오프를 이미 예고했었죠. 이정현 공관위원장. 그런데 이 결과를 두고 사실상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는데 뭘 어떻게 왜 절충을 한 걸로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이정현 위원장이 대구시장 경선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제기한 게 바로 중진 의원들이 이번에 양보를 해라라는 네. 의견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중진 의원들 중에서도 물론 6선, 4선, 3선 다 있지만 주호영 의원이 앞장서서 이것은 특정인,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이정현 위원장이 경선에서 낙하산으로 마치 이렇게 꽂아 넣으려고 이런 배제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직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충안이라 하면 이정현 위원장이 지금 이 두 사람 꼭 집어서 가장 지금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네. 중진 용태로서의 지금 주호영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이 사람을 지금 공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진숙 위원장을 동시에 배제함으로써 자신은 공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묘책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잡음이 심했죠. 일각에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결정은 장동혁 지도부의 뜻이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주말에 직접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선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컷오프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장동혁 대표의 뜻인지 아니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뜻인지 이것도 궁금해졌습니다. 어제 장동혁 당대표께서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 의원님들과 이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대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과 두 번째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두 가지 점을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이러한 내용이 공관위원장님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대표의 요청과 다른 결론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선 구도와 관련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최고위가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훈 수석 대변인 말을 들어보면 당대표가 요청했던 것과는 다른 이 컷오프 결과가 나왔다라는 설명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제 컷오프를 결정하면서 장 대표의 뜻을 별도로 두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컷오프를 했다는 게 되는 건가요? 일단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결정을 하기 전에 장동혁 대표와 한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거든요. 네. 거기서 주로 내용이 아마 저 두 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대구 시민이 공감해야 된다는 첫 번째 원칙, 네. 두 번째 원칙은 가능한 많은 경선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원칙을 얘기했었는데 네. 그 두 개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기반으로 하면 1위 후보와 2위 후보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의 두 가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제가 여러 번 듣기로 공정관리위원장은 공천을 관리할 뿐이지 결국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지도부의 뜻이 반영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고위에서는요. 나중에 어느 후보가 결정되면은 네. 그 결정된 후보에 대한 공천장을 주는 거 이거는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거지만 공천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선에 대해서는요. 최고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니냐. 선 긋고 지도부는 따로 갈 테니까 알아서 험한 일은 공관위원장이 해라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이 당대표의 뜻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또 다른 해석으로는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은 역할 분담, 이중 플레이 어떤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당대표의 뜻이 마치 비토가 된 것처럼 그렇지만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여기에 실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번 공천 잡음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논란은 잦아드는 걸까요? 국민의힘 공관위가 대구시장 공천 방식을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을 냈습니다만 오히려 갈등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컷오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런 해괴한 공관위의 컷오프는
저 개인에 대한 능멸일 뿐 아니라 대구 시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며 대구 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맞습니다. 저 이진숙은 공관위에 이번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관위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저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오늘 오전에 10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불복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은 이에 앞서서 여러 차례 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대응까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 글쎄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무소속 출마까지도 진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소속 출마까지 지금 확정짓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본인이 만약에 출마했을 경우에 압도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선언을 한 다음에 출마를 시도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도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 홍준표 의원 전 시장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선되고 다시 복당한 전례가 있긴 네. 하죠. 그렇긴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대구시장 선거는 그 판의 규모가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해당 지역구가 아니라 전체 대구시 선거에서 과연 본인이 압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3자 구도로 만약 선거가 치러졌을 때 1위를 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만약에 1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김부겸 전 총리가 당선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배신자 프레임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과연 네.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주호영 의원이 그런 결정까지 이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천과 관련해서 컷오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민주당 측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의 등판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의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보도가 지배적인데요. 자, 김부겸 총리가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김부겸 총리님과 소통을 해왔다. 대통령과 또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일 날, 27일 날 저희들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소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대구시장 등에 대해서 추가 공모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할 겁니다. 컷오프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렇게 불복 선언을 하고 계속 이 갈등을 겪을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측에서 상대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지금 선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지도부가 뭐라도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당 지도부가 뭐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이야기는 왜 나오냐면 지금 이 대구시장 지금 공천이 저 공정성이 있느냐,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다선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나머지 6분 중에 4선도 있고 3선도 있습니다. 그러면 6선만 다선이고 4선, 3선은 다선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지금 논리에 맞지 아니하고 또 공관위원장은 사실 언급이 되게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하필이면은 기업을 경영해 본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함으로써 6명 중에 최은석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구설이 계속 있단 말이죠. 네. 이번에 공천 컷오프 결과가 전국적으로 다른 어떤 지역에도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런 기준을 갖고 있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면 네. 당 지도부가 나설 이유가 없는데 이게 시스템으로 그렇죠. 기준이 세워지지 않고 특정 어떤 지역만 따로따로 이렇게 기준이 세워짐에 따라서 당 지도부가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더라도 기준을 명확히 해라라는 요구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나서라는 건 앞으로의 어떤 공천 잡음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하는 네. 그런 그 선에서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